윤도현은 아침부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후배 박진우의 결혼식 날이었죠. 회사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이였지만 이런 행사는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였으니 어쩔 수 없이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염이 많아졌는지, 언제부터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출발해야겠네. 도연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7회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지연과 함께했던 마지막 아침, 평범했던 그날의 인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보내던 순간까지. 도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봄날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마음속 얼음장은 녹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사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이런 행복한 공기가 오히려 도연에게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걸어가며 도연은 진우를 찾았죠. 하지만 시선은 자연스레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긴 검은 머리카락, 가녀린 어깨선,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까지. 지연? 도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공기 중에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7회 전 사고로 잃은 아내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형, 왔군요. 이쪽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진우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도연은 겨우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신부는 누구지?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약혼녀 윤지아입니다. 새 직장에서 만난 동료죠. 곧 소개해 드릴게요. 윤지아. 윤지아라고?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지연이었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움을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맨 뒷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객들의 기대에 찬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신부가 입장했어요. 윤지아의 모습에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7회 전 자신의 결혼식 날의 지연과 겹쳐 보였어요. 이건 불가능해. 환각이겠지. 도연은 눈을 세게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아도 그녀는 지연이었어요. 진우가 행복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는 모습이 도연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식이 진행되는 내내 도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충격, 배신감, 혼돈이 뒤섞여 그를 덮쳤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를 건네는 동안 도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가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형, 이리 와서 인사해요. 이쪽이 제 아내 윤지하고 이분은 회사 선배 윤도현 차장님이에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그녀는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죠. 도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윤지아의 목소리는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도연은 굳어버린 입술을 겨우 움직였죠.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윤지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기억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더 이상 자리를 지탱할 수 없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피했죠.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을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진정해, 도연아.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었어요. 7회 전 사고로 실종된 그의 아내였죠. 도연은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옛 사진첩을 열었어요. 지연의 모습과 오늘 본 윤지아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도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지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신 미확인, 실종 처리. 경찰은 사고 현장의 상황으로 미루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모든 희망을 버렸었죠.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정말 단순한 닮은 꼴일 뿐일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윤지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푸른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죠. 인터넷 검색, 소셜미디어, 공공기록부까지 뒤져가며 그는 한 조각씩 퍼즐을 맞춰 나갔어요. 윤지아라는 사람의 기록은 대략 6년 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그 이전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도연은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자료를 정리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지아의 생년월일은 지연과 정확히 일치했죠. 혈액형도 같았고요. 심지어 학력 사항마저 비슷했습니다. 다만 대학교와 전공만이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 같았죠. 도연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특히 그는 지연의 왼쪽 눈 아래 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도연이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특징이었죠. 어제 결혼식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윤지아에게도 같은 점이 있다면 다음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해 신혼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제안했어요. 진우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수락했죠. 도연은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형이 먼저 제안하다니 신기하네요. 뭔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진우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도연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어제는 좀 서둘러 나와서 미안했어. 식사 약속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가슴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형님. 진우가 반갑게 인사했고 그 뒤에 윤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결혼식 때와 다름없이 지연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도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왼쪽 눈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죠. 그곳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위치예요. 들어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도연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윤지아를 관찰했어요.
손짓, 웃음소리,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지아의 눈빛에는 도연을 향한 어떤 인식도 없었죠.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도연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윤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어제 처음 뵀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요.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요. 윤지아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그 순간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형, 혹시 전 여자친구인가요? 지아는 그런 타입이 아닐 텐데. 도연은 가벼운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윤지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한, 아니면 불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도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도연은 기회를 잡았어요. 실례지만 혹시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윤지아는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제 기억은 약 6년 전부터예요. 그 이전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한 외상 후 기억상실이라고 하셨죠. 처음엔 이름도 나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추측이 맞았어요. 윤지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어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들이 제 가방에서 발견한 신분증 조각에 윤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직업훈련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지연이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곳이 바로 강원도였어요. 그리고 시기도 정확히 일치했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지아는 지연이었어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혹시 그 병원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윤지아가 대답하려는 순간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윤지아가 돌아간 후 도연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연의 실종 당시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하던 도연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지연이 실종된 사고 발생 이틀 후 강원도 소재 한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가 입원했다는 기록이었죠. 당시 경찰은 이 환자를 확인했지만 외모가 지연과 달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심한 안면 부상으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지 못했던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바로 그 병원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긴 운전 끝에 도착한 병원에서 도연은 6년 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애썼어요. 행정 직원의 도움으로 그는 마침내 그 환자의 의료 기록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도연의 확신을 더욱 굳게 했어요. 입원 당시 환자의 신체 특징, 혈액형, 모든 것이 지연과 일치했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 환자는 기억상실 상태였죠. 몇 개월 후 회복된 환자는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기도 전에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기쁨, 슬픔, 분노, 혼란.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잊혀졌던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운전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진실을 진우와 윤지아에게 알려야 할까?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 아니, 윤지아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 할까? 도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듯 앉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지연과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죠.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그리고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까지.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은 고민했어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이 밝았을 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우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진우를 만났을 때 도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진우는 곧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회의실을 빌려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죠. 진우야, 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지연과의 결혼 생활, 사고,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증거들까지. 진우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창백해졌습니다. 형? 농담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신분증, 결혼사진, 사고 기록, 그리고 병원 자료까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넘겨보았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럼 지아는 형의 아내였던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교차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연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진우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지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진우의 질문에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난 단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형. 이건 우리 셋 모두의 문제예요. 지아는 형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되찾아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지금의 행복을 지킬 권리도 있어요. 진우와의 대화 후 도연은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기라는 핑계를 대고 집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무채색처럼 느껴졌어요. 비가 내리던 날도 있었고 햇살이 찬란하던 날도 있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을 때 도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마지못해 받았어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회사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도연은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내려 노력했죠. 괜찮아. 감기가 좀 심해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졌죠. 그랬구나. 어떻게 됐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여주니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지금은 부모님 댁에 가 있습니다. 도연은 창틀을 손으로 꽉 쥐었어요. 미안해, 진우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다만 지아가 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나를? 왜?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답니다. 기억은 없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약속된 날, 도연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윤지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도연 앞에 멈춰서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윤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오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 정말 제가 맞더군요. 우리가 정말 부부였나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7년 전까지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찾았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이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확인했지만 심한 부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당신의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윤지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땠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데이트했던 추억들, 결혼식, 함께 살았던 일상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윤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하지만 분명 그녀의 것이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도연이 꺼낸 사진첩 속 웃고 있는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해요. 제 모습인데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윤지아는 손끝으로 사진을 조심스레 만졌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꿈이요?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인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당신이었던 것 같네요.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강릉이었어요. 함께 걸었던 바닷가에서의 추억이 지연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는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강릉에 갔었죠. 당신이 바다를 좋아했으니까요. 윤지아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했나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면 바다로 가고 싶다고 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윤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인가.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바다가 생각나거든요. 진우 오빠와 함께 동해에 갔을 때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지아는 더 많은 질문을 했고 도연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 취미, 버릇, 심지어 그들의 작은 다툼까지.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제 과거를 알려주셔서요.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윤지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 진우 오빠에게도 모든 걸 말했어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군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존중할게요. 나는 단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윤지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지연이었고 당신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윤지아로서의 삶이 있어요.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을 잃었다고 생각한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지아가 집에 돌아왔어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도연은 침묵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악몽을 꾸고 있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연과 진우 그리고 윤지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연은 가능한 한 회사에서 진우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도연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로비에서 윤지아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도연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론이죠. 어디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윤지아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꿔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나요? 윤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한 기억은 아니에요. 감정의 조각들, 이미지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손을 모으고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윤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우 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정말 괴로워했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겠다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윤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제 과거를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연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연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윤지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도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지연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진우 오빠와 저는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까지요. 그날 이후 도연과 윤지아는 주말마다 만나 과거의 장소들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자주 갔던 카페,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까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윤지아의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도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윤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왜 제가 항상 무언가를 그리워했는지,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꼈는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손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한 선택을 내리지 못했어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나도 살아봐야겠어.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무엇이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